현대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 재건축 반영동 TV에서 긴급 소식을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관양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조합 사무실에 긴급히 모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주민 두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12동의 유영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7동의 김용환입니다. 네, 오늘 저녁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 200여 명이 갑자기 조합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나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합 인가일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7월 20일 화요일 날 인가가 났고, 이후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임원들의 등기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 조직이 구성된 건 아니라는 사실인데, 20일 날 인가일 이후에 26일 월요일 1차 이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주민총회에서 저희들이 선택한 나우동인에 대한 설계사무소 승인권, 이 부분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의원들이 결정을 이제 표결로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안건 때문인데요. 두 번째 안건은 시공사 선정의 기준 마련,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입찰서라고 명명되어지는 안건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한 것을 26일 날 했는데, 이 부분은 부결이 돼서 30일 날 오늘 그 2차 이사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사회 회의 시간은 7시였는데 6시 30분 전후로 주민들이 긴급하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이 입찰서, 즉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디인지 모르는 한쪽으로 편중되어진 기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신 김용환 씨가 잘 설명해 주시고 잠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간추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입찰 보증금을 입찰 보험 증권으로 제출을 한다라든가, 입찰 마감을 전체적으로 내역 입찰이 아닌 그냥 견적서만으로 20일 만에 그 입찰 마감 접수를 하겠다라든가, 사업 촉진비 등을 제공하지 금지한다라는 규정 등, 그 다음에 홍보관 등도 설치할 수 없다,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 등 여러 가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부재소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건조차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봤을 때는 이 모든 사항들이 우리 조합을 위한 입찰서가 아닌 특정 건설사 내지 건설사를 위한, 시공사를 위한 입찰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조합사무실에 모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재소 서약서가 뭐죠? 예, 부재소 서약서라고 하는 거는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라도 어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위반 시 시공사 지위를 박탈했을 때에 그게 따르겠다고 하는 서약서입니다. 진짜요? 예. 그랬을 때에 더 중요한 거는 입찰 보증금이라고 하는, 입찰할 때 제출한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네. 보증금이 다 조합에 기속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앞에 있는 입찰 보증금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니 이 부재소 서약서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있다 손 치더라도 뭐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도 없어요, 실은.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입찰금을 보증서로 하고 부재소 서약서도 쓰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손해볼 게 손해나 이득이나 그쪽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손해나 불이익은 다 주민들이 안는 거네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 보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네. 현대아파트에서는 그 건설사를, 시공사를 자를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그렇다면 조합 임원진들은 주민들 질문에 어떤 논의나 대답을 했는지요? 상황이 두 군데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는 회의가 진행되어지는 안에 내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깥에.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조합 사무실이 그리 넓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몇몇 분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안의 상황은 잘 모르는데 안의 상황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입주민들의 궁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질문을 계속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어떤 형태의 회의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만들 때 20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20일이라고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우리가 그쪽에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칙론이 20일이 있었고 45일이 있었어요. 한 우리는 20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40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여기 와 있는 업체 중에서 하나는 20일이 해도 괜찮은데 다른 두 업체가 약 45일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신 조용히 좀 해.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현 상황에 대한 전부이고요. 바깥의 상황은 조금 더 격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나를 설명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라고 직접 질문하시는 분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일방통행하고 있다라는 거에는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알리지 않고 하느냐를 공식적으로 위원장님에게 질문한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조합원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되게 큰 게 두 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논리인 거죠. 두 번째는 조합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조합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그만큼 주민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질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전에 전제 조건은 그만큼 믿었던 거겠죠. 잘 해줄 거라는. 하지만 그 잘 해줄 거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은 너무나 지저분한 상황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 신뢰는 이미 깨져버린 것 같고 이제는 궁금한 거죠. 왜? 내 재산을 가지고 저 사람의 이사, 저 사람의 조합장, 저 이사에 왜 배를 불려줘야 하죠? 내 재산으로 왜 저 사람 주머니를 채워줘야 하죠? 저는 그럴 만큼 여유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제 재산이 제대로 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현장에 참여하게 됐고 현장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내 재산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들을 가졌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해줄 거라는 기대와 이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시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시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유튜브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궁금하면 주변에 계시는 친지나 친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새 어때라고 물어보는 서로의 적극적인 의미들의 행위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신 조합원님께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그 갈등, 조합과의 갈등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합이나 주민들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바깥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조합장님이 나오셨어요. 어떤 주민이 이제 요청해서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전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추진위에 참여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잘 할 수 있는 조직들이거든요. 일정 정도의 경륜이나 일정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살면서도 그렇게 느꼈고 만나면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썼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나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그냥 간단해요. 나는 왜 내 재산으로 저 사람 주머니를 채워야 되지? 나는 왜 내 돈으로 저 사람 지갑을 채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또 하나는 각자 부덕의 소치로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노라고 어느 조합장님이신 것 같은데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왜 그 개인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의 피해를 봐야 되죠? 그 사람은 부덕에 소치한 건 그 사람 몫인데 그 사람의 부덕의 소치까지 왜 우리 모든 주민들, 조합원들이 그걸 왜 다 감내해야 하냐고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두 다 내가 내 집, 내 재산이 이들이 요리하는 요리의 전부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되고 늘 생각하고 늘 질문하고 늘 보려고 애를 써주셔야 합니다. 보려고 애써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하고 있고 누군가가 무슨 문건을 남기고 문건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죠. 어떤 분은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의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보려고 애쓰셔야 되고 질문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일입니다. 우리 믿지 말고 서로 노력해서 내 재산 지키기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재산으로 조합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조합 임원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진짜 많이들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가서 느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긴 할 텐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싶었던 김혜중 씨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뽑은 이사 9분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의원 99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왜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까지 지켜야 되는 걸로 힘이 들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함께 하기를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주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믿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두 분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